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지역을 기반한 로컬 비즈니스를 통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양진아 대표와 함께 유익한 로컬 비즈니스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순천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에 위치한 오래된 한옥을 재생한 복합 문화공간 한옥을 꾸려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시작은 작았지만 한 자리에서 오래 하다 보니 저희 프로젝트가 익숙한 브랜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사실은 반짝이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고 그걸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로컬 비즈니스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저희가 가능성과 어떤 로컬 비즈니스 확장성이 생긴 것 같아서 그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국제개발 NGO 활동가의 삶을 살았었는데 그 일을 그만두고 남편이 여수로 발령이 나면서 순천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순천은 그런데 서울만큼 직업이 다양하지 않았고 저도 제 경력을 살리고 싶은데 좀 직장을 찾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째를 낳고 키우던 중에 공정무역 프로젝트를 의뢰받아서 독일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아주 멋진 공정무역 가게를 보았고 순천에서도 이런 작고 예쁜 공정무역 가게를 하면 어떨까 고민을 하면서 유익한 상점 모델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사실 지역을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지속 가능한 다양한 브랜드를 소개하는 편집숍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제품을 모아서 파는 편집샵인데 2016년에 시작을 했고 지금은 현재 주로 공정무역 제품, 친환경 제품, 그리고 제로웨이스트 제품과 로컬 제품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순천역 근처에 조국동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작할 때는 되게 다니는 사람도 없고 어두침침한 정돈되지 않았었습니다. 이 상점을 그래서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오래된 한옥 뒤편에 큰 마당도 있고 해서 3시간씩 작은 프리마켓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하다 보니 12번의 작은 마켓을 하게 됐고 그 횟수만큼 단골도 늘었고 저희가 그곳에서 다양한 지역의 창작자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역에 살지만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구나를 한 번에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서울에 제가 자주 출장을 다녔었는데 가지 않아도 화상으로 회의를 할 수 있고 또 지역에 다양한 일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가 저에게 더 많은 기회와 바쁨을 줘서 바쁘게 지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는데 그때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옥을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이런 걸 사실 해본 적이 없는데 제 인생 최대 빚이 생겼습니다. 일명 영끌이죠. 그래서 그 빚은 제 출근의 동력이 됐고 더 사업을 고민하는 사실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순천은 생태를 강조하는 도시인데 제가 순천으로 이주해서 생태를 시민으로 잘 느끼는 게 어려웠었어요. 좀 손에 잡히는 생태적인 것들. 그런데 우유팩이 알고 보니 되게 굉장히 좋은 자원이었고 그 자원을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아서 버려진다는 거야 좀 안타까워서 이 우유팩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게와 이웃 가게들. 그런데 이 우유팩을 모으다 보니 지금 벌써 7년 차가 됐고요. 7년 동안 7.5톤을 모았습니다. 7.5톤은 소나무 150그루 정도를 베지 않은 효과가 있는 아주 굉장히 큰 우리의 모아진 자원순환 효과가 있었고 그 우유팩들은 사실 우유팩을 휴지를 만드는 회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에 사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실크로드처럼 우유팩을 모으면서 만나보자. 그래서 밀크로드란 캠페인을 하고 있고 사실 우유팩을 왜 모으냐고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덕분에 많은 분들이 저희 가게를 찾아와 주고 있고 보이지 않는 신뢰도를 쌓은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옥을 매입했다고 했잖아요. 비가 새고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이 한옥의 나이는 한 90년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너무 많았고, 그때 열심히 이 한옥을 고칠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때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지역 자산을 활용해서 비즈니스하는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사업을 제가 신청하게 됐어요. 첫 해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준비해서 두 번째 선정이 됐는데, 오래된 한옥을 활용해서 순천에 가장 대표되는 갈대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하겠다라는 게 저희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덕분에 한옥에 비 새는 걸 막을 수 있었고,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갈대학교 프로젝트예요. 순천은 순천만 국가정원도 유명하지만 아주 유네스코의 보존성을 인정받은 습지가 있습니다. 그 갈대를 활용한 빗자루를 만드는 장인이 계세요. 그 동네에서 자랐고 그 재료로 만드는 장인인데, 그분이 후계자도 없고 그 분과 같이 이 프로젝트로 사람들에게 빗자루를 만들어보는 체험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갈대학교 프로젝트를 하게 됐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빗자루 만드는 클래스에 참여를 해주셨어요. 로봇 청소기랑 진공 청소기가 있는데 웬 빗자루냐 말씀하시겠지만, 빗자루는 전기를 쓰지 않고 내 몸을 이용해서 청소할 수 있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층간소음을 막아주는 굉장히 생각보다 괜찮은 일상의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과 같이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이 갈대학교 프로젝트로 조금씩 수리를 하다 보니 이 한옥에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돈이 많이 들 거라 예상은 못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 오래된 한옥에 애정을 갖고 고쳐주시는 업체를 만나게 됐고, 그 7년 동안 공사를 마무리 짓고 이 유한 상점은 6평에서 시작했는데 이 한옥 전체로 바꾸면서 한옥이란 이름으로 리브랜딩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6평으로 시작할 때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할지 몰랐어요. 1년만 해보자. 저도 소자본 창업을 하는 거를 목표로 했었고, 그 6평을 90평이 되는 공간을 확장하는데 7년의 시간이 걸렸고, 현재는 편집샵, 카페, 갤러리 공간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가게를 문을 닫아놓고 뭐 외부 출강도 가고 아기가 아프면 문 닫고 간다고 이런 안내 문구를 많이 붙여서 많은 분들에게 문 닫혀 있는 가게로 유명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365일 문을 열고 있고요. 이 작은 가게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편하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순천에서 유익한 상점을 운영하면서 사실 자영업자가 처음으로 돼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저의 사회생활이었고, 저의 직장생활은 서울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의 많은 지인들이 다 서울에 있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익숙할 때 좀 서울 프로젝트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운 좋게 이제 컨설팅을 하던 후배 제안으로 기업의 ESG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가풀지우라는 가져와요 플라스틱, 지켜가요 우리 바다라는 줄임말의 캠페인인데, 지금 플라스틱을 회수하고 감축하는 캠페인이에요. 아파트와 여러 기업이 2018년부터 시작했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그때 좀 지역을 알고 서울을 아는 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희가 지역에서 밀크로드도 하고 있고 우유팩을 모으고도 있고, 또 여러 프로젝트 했던 경험 덕분에 저희가 가풀지우 해안정화활동의 총괄 운영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풀지우 프로젝트도 7년 차가 됐고, 저도 해안정화활동으로 지금 이달의 바다라는 프로젝트로 3년째 바다에 가고 있습니다. 바다에 놀러 가는 건 아니고요. 바다에 지금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쓰레기가 있는 곳을 조사하고 기업 관계자, 지역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1년에 15번씩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은 상점을 시작해서 서울 프로젝트까지 연결되면서
이 모든 건 다 연결돼 있는 것 같고, 제가 지역에 와서 작은 가게를 할 때는 이렇게까지 큰 프로젝트를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런 경험이 누군가한테는 좋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은 사실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좋은 일을 한다, 착한 일을 한다. 근데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하려면 결국에 회사를 운영해야 되고 직원들과 월급도 줘야 되고 좋은 직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돈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네,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돈은 벌지 못하지만 꾸준히 이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믿고, 현재 순천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가 있는 것,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편히 제품을 사고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유익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현재 어떻게 보면 작은 상점에서 회사를 차리게 됐고, 이 회사가 더 단단한 지역의 회사가 되기를 바라고, 저의 꿈은 순천의 본사, 지사는 서울과 제주도에 있는 거예요. 네, 꿈이 언젠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저희 유익한 상점이 있는 곳은 순천 역전 근처예요. 그래서 모텔도 많고요. 되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여행지의 오래된 원도심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좋은 이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개성이 있는 가게들이 몰려 있어서 지금 3, 4년 사이에 걸어보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동네가 됐는데, 저 혼자만 잘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웃에 있는 가게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고, 요즘에는 같이 어떻게 이 동네를 좀 재밌게, 좀 오고 싶게 만들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요즘 가장 큰 바람은, 개인적인 바람은 빚을 줄이는 겁니다.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큰 부동산을 매입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해봤고, 은행 이자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정말 온몸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배우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빚을 좀 줄여서 빚 없는 회사가 되고 싶다, 이런 저의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저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시작해 볼 수 있는 좀 동기부여가 되면 좋겠는데, 작게 시작한 프로젝트들이 쌓이다 보니까 밀도가 생겼고, 사람들이 유익이 하면 한다. 저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행사를 기획하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신뢰도가 쌓였고, 지금은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장 듣고 싶은 칭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듣는 얘기 중에 유익답다란 말이 있는데, 좀 느슨하지만 좀 오픈된 형태로 저희가 연대하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프로젝트 제안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작게 시작을 해보는 것, 각자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협업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제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요. 지금 7년 차니까 저희가 이제 유치원을 졸업할 나이가 됐다고 생각해요. 올해가 비즈니스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이 사실은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상에 하는 것들, 나의 소비 습관을 조금 조정해 보는 것. 하지만 이제 그것이 좀 재미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저희가 제품과 서비스로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의 이야기를 정말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강연 끝나고 참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자주 하거든요. 새삼 유익하다라는 뜻, 이 유익이라는 말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는. 네. 유익하다는 말의 뜻 어떻습니까? 대표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뜻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유익한 단어를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한 5년 걸렸어요. 네. 이제 이런 공정무역, 친환경, 좋은 취지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낼까. 그래서 좀 익숙하고 친숙한 단어를 찾는데 유익한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것 같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유익하다는 단어를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에 붙이다 보니까 엄청난 책임감이 따릅니다. 네. 그래서 가끔은 저희끼리 농담으로 우리 안 유익한 프로젝트, 즉 뭐 불량식품도 사다 먹고 네. 일상에 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가끔 우리가 유해한 프로젝트 어떠니?라고 농담도 하는데 네. 그 이름을 찾을 땐 좋았는데 그 이름에 또 따라오는 책임감이 있어서 요즘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으면서도 좀 네. 어렵고 또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저희를 쉽게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유익, 뭐 네. 이로운 게 그게 나에게 이로운 것이냐, 남들에게 뭐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운 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책임감 네. 같은 것들이 또 생각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아니 근데 대표님이 그 이렇게 해외에서 NGO 활동 이런 것까지 네. 하면서 지금 이렇게 순천까지 와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기까지 물론 강연 중에 쭉 말씀을 했지만 그 과정이 이 시간 안에 다 말할 수 있을 만큼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저도 사실 전 고등학교 때 순천은 이사로 왔고 네. 고등학교를 나오긴 했지만 순천에서 고등학교 생활할 때는 심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벗어나고 싶었고 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다시 순천에 돌아올 거라 생각 못 했습니다, 사실. 네. 근데 이제 남편이 여수로 발령이 나면서 1년만 친정 부모님 옆에서 좀 지낼까 하다가 제가 이제 현실을 직시했죠. 서울에 가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순천에 살아야겠다. 네. 그 이유는 순천은 딱 필요한 걸 다 갖고 있는 도시예요. 크지 않고 네. 제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 그래서 순천에서 이제 살기로 결심을 하니까 네. 순천이 좀 다르게 보이기도 했고요. 이제 여기서 나의 이제 제2의 사회생활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또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또 순천은 굉장히 살만한 도시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런 저희 같은 가게와 이런 프로젝트에 되게 갈증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적응을 못할 거라고 했지만 네. 지금은 순천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래 집을 떠나봐야 그 집의 소중함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뭐 여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해외에 또 나가보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이 고장, 지역이 또 소중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또 정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한옥 얘기 참 관심이 갔어요. 6평이었다고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한옥이 되게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네. 디귿자 모양의 가운데 6평 상업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네. 나머지는 상태가 좋지 않아서 네. 6평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은 90평. 90평으로. 네. 와. 이제 한옥 전체는 90평이고 네네. 건물은 한 30평 정도 세 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네, 1년만 해보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전체를 저희가 고치면서 지금 한옥을 다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가보고 싶어지고 한번 네, 보고 네, 싶은데 공간이 넓어진다라는 건 그만큼 하는 활동들도 많아지고 하고 있는 일도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처음에 그 6평 가게는 양복점 자리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6평을 쇼핑하면 5분이면 끝납니다. 이렇게 휙 돌면. 근데 이제 그 6평 뒤편에 마당에서 작은 마켓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더 좋아하셨고 네. 또 이제 이 한옥을 조금씩 확장하면서 사람들이 좀 머물고 싶다. 근데 사실 카페는 자신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주저하던 거를 주변의 요청과 이 한옥을 좀 더 잘 살리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저보다 사실 저희 직원과 손님들이 훨씬 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거 덕분에 저희가 계속 확장하게 됐고 현재는 이제 마무리 공사까지 끝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인생에 대박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게 성공적으로 정말 크게 성공하고 싶으면 아주 작은 것부터 천천히 지속해서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강연 듣고 있는 방청객분들도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혹시 대표님에게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밀크로드나 이달의 바다라는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게 됐는데 아무래도 지역이 순천이다 보니까 거리가 좀 있어서 그런데 저처럼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캠페인에 참여하면 좋을까요?
네, 광주에도 밀크로드 못지않게 열심히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라떼 클럽이라는 팀이 광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만약에 내 집 근처에 없다 그러면 우선 동사무소를 체크해 보시면 되세요. 구청이나. 그래서 우선 내 가까운 곳에서 편히 시작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달의 바다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동해서의 남해 제주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제일 가까운 바다는 목포죠.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목포까지는 왔었어요. 근데 올해는 저희가 이제 더 쓰레기가 많고 더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지역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포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달의 바다로 이제 홈페이지를 체크해 보시면 저희가 지역은 계속 소개하고 있고 이달의 바다까지 못 온다. 그러면 광주에서 하는 플로깅 행사에 한번 참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우 정말 많네요. 몰라서 네네네. 그렇지 참여할 수 있는 네. 또 가족 친구들과 함께 이런 선한 영향력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 다른 방청객분의 질문 한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 국제개발 NGO 활동을 시작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시작하고 도전해야 되는지 선배로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학생들도 네. 해외에 나가고 싶잖아요. 저도 다시 학생이 되고 싶어요. 지금은 사실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채로워졌고 정부에서 하는 코이커라는 프로그램은 지금 더 많은 단기간 프로그램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안에, 대학교 안에도 봉사단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도 이런 해외 봉사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한번 굉장히 위축이 됐다가 올해 다시 지금 많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해외 봉사 프로그램도 분야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분야와 연결된 해외 봉사 프로그램 아니면 해외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라고 일단 검색을 일단 잘해보시고, 두 번째는 신청자가 많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치열하게 다들 신청을 하기 때문에 서류를 잘 써야 돼요. 그 서류라 함은 내가 이거를 왜 가고 싶은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는 어떤 변화를 얻고 싶은지 그런 거를 잘 서류에 녹여내면 좋겠고, 세 번째는 계속 꾸준히 했던 것들을 서류에 잘 녹여내는 게 가끔은 마음만 가지고는 선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걸 꼭 어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줄 한 줄 네. 그 써내려갈 수 있는 활동들을 네, 쌓아가는 경험들, 그게 이제 대학 때는 정말 중요한 네, 것이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아, 정말 공정무역의 로컬 브랜드, 뭐 여러 가지 뭐 환경 기업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은 정말 많은데 아까 그러셨잖아요. 저도 돈을 벌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수익이 나는 어떤 일들에도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네. 계획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회사를 차릴 때 회사 사원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기차를 타고. 그 사원을 제 후배가 저한테 준 건데요. 지역애가 유지가 되라. 그래서 유지란 단어를 국어사전에 검색했더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는 갖게 돼서 지금 이제 B2G, 저희가 기관이나 정부에도, 그러니까 지자체죠. 지자체나 단체에 이런 제품을 공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저희가 친환경 프로젝트를 많이 기획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도 기획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소극적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7년 동안 고쳤던 이 오프라인 공간, 한옥을 활성화시켜서 로컬의 앵커 스토어가 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순천에 가면 거기를 가야지. 그러면 저희가 어떤 형태건 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베이스를 잘 구축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뭐 또 기회가 돼서 제가 네. 이제 한옥 2호점을 네. 어딘가에 냈다. 그런 날이 오면 더 좋겠습니다. 네. 아, 오늘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질 만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줄 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을 작게 해도 꾸준히 그것을 하다 보면 그 다음 점핑 포인트가 생기는 것 같아서 꼭 누군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작게라도 실천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정보 홍수 속에서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 기회가 온다는 걸 요즘 느끼고 있고요. 꼭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죠.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말일 텐데요. 오늘부터 좀 더 유익하고 이로운 영향력을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내일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